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326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월 중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전 국민 지원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젯밤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수준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7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주자들이 오늘 TV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각각 오늘 TV토론회에 나섭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고 대기질은 오후부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고 찬바람까지 불어 내일부터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원이나 영화관, PC방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이나 카페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올해 1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또 수도권 내 학원이나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유흥업소도 춤을 추지 않고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 영업이 가능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의 사람들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나와 찜질 시설의 운영은 집단 감염 우려 탓에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됐지만 직계 가족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해 가족 간 모임이 일부는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에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백신 종류별 접종 대상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 요양병원 입소자와 관계자 등 모두 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보다 23명 많은 수치로 80%에 해당하는 26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세종과 충북,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집단 감염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확진자 규모는 3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또 터졌는데요. 김문영 기자와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병원에 이어서 이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쏟아졌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기저질환자는 아무래도 더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내 종합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인데요. 예. 한양대병원은 이번 환자의 보호자를 시작으로 관련 확진자가 10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사흘 새에 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첫 확진자는 입원 환자인데요. 입원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입원 5일 뒤에 하는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병원 본관 7층에서 9층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검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 사이에 감염이 있었다는 건데 이렇다면 또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현재 병원 측은 8층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했고 예. 직원과 환자 2,000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진행하면서 감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병원 밖으로 퍼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순천향대병원 직원의 접촉자들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다녀온 여행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3명 중에 2명은 광주 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네. 이제 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게 이 하루 1,000여 건 이상 들어왔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만남 자제를 계속 당부해 왔는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112 신고가 3,600여 건이 점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휴가 시작된 11일부터 사흘간의 신고건인데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모임이 많았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일평균 300여 건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심이 높았고 지난 추석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례도 있어 신고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확인된 행정명령 위반 사례를 지자체에 알리고 고발 등이 들어오면 수사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2달 동안 넘게 지속된 이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게 됐고 이 비수도권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인 이상 금지 조치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예. 예외적으로 오늘부터 직계가족이 사는 곳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되는 직계가족이라 함은 부모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물론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형제자매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 딸, 며느리와 사위, 또 손자, 손녀까지는 외식이 가능한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5명 이상의 형제나 자매끼리 만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라서 수도권 기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 외에 가족이 아닌 지인끼리 만나는 경우라면 기존과 그대로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로 만나면 사적 모임이 아니지만 이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이어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뭐 괜히 복잡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심각한 사생활 규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라 나온 고육책입니다만 이 혼선이 없으려면은 한동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이 본격적인 또 거리두기 개편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정부는 3단계 내지는 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업종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달 말 백신도 들어오다 보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예.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편안 예시를 내놓았는데 큰 틀에서 이와 비슷하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면역이 형성되는 데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과 의료인 등 고위험군의 면역이 먼저 형성되면 1단계로 거리두기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되면 2단계로 규정을 하고 권고 등의 형태로 생활방역을 하고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3단계로 생활 방역을 일상화하는 방식입니다. 예. 또 시설별로 영업 금지를 하지 않고 지금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처럼 행위별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개편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당분간 또다시 국민의 방역 협조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노팅엄 대학의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해도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유니버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이 아닌 변이 가능성이 훨씬 작은 바이러스 중심부의 단백질을 공략해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작용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올해 하반기에 인체 대상 시험을 시작해 1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죠. 다행히 쓰나미는 없었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어서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기억하는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조 건물은 무너졌고 차량 운전석에는 건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그젯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남긴 흔적입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家の中がね、寝るところがなくて、しかも電気が来てなくて、どうしようもないので来ました。 주민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섰습니다. うちのお店あたりも中はもうめちゃくちゃでね、これから片付けてね。 2011년 3월 18,0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린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출량이 적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물이 넘쳐 흐르기도 했습니다. 昨日発生した地震によって津波の心配はありません。さらに原子力関係でもすべて異常な報告についてはありません。すべて正常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 4시 31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송명근, 심경섭 선수는 어설픈 사과로 피해자의 반발을 샀습니다. 학교폭력을 시인한 송명근, 심경섭 선수는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뛰지 않기로 했고 쌍둥이 자매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오늘 구단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에게 고교 시절 폭행을 당해 고환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폭로글이 공개된 건 그제 오후. 구단은 즉각 두 선수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를 주장한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단이 당시 가해 선수들의 수술 치료 지원 및 사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비는 학교에서 부담했고 사고 후에도 고환을 다친 데 대한 놀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피해 사실 폭로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막무가내로 전화했고 문자 메시지에서도 변명 섞인 사과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송명근은 자신의 SNS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앞으로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폭 논란의 촉발제가 된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매와 초중학교에서 함께 배구했다며 자신의 이력 증명서를 첨부한 작성자는 자매가 틈만 나면 욕하고 무시하고 쳤다며 참다 못해 엽산을 통해 도망쳤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학부모라고 밝힌 이가 당시 경기장에 가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키는 배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쌍둥이 자매의 폭력 진상 규명과 엄벌 요구가 잇따르는 등 배구 선수들의 학폭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쌍둥이 자매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이르면 오늘 구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온종일 숨쉬기 힘들고 눈도 따끔거린 분들 많으셨죠. 이 연휴 마지막 날 초미세먼지가 덮치며 서울과 수도권에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 빌딩이 뿌옇게 보이고 한강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기준을 넘어섰고 충남 지역은 매우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였고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서 농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 물청소차까지 동원해 도로에 쌓인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한 15% 줄이게 되고 있고요.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을 단축합니다. 도로 청소를 1일 2회 정도.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찾아온 불청객에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목도 아프고 눈도 이렇게 침침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창을 못 열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집에서는 답답하니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차츰 사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설에는 가족 단위보다 혼자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 돌아오는 귀성객들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사라진 다음 명절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을 다녀온 시민들로 꽤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예년과 달리 가족 단위보다 혼자 고향을 내려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 길을 내려갔지만 가족과 짧은 만남만 하고 제대로 명절을 즐기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냥 잠깐 밥만 먹고 얼굴만 비친다는 식으로 갔다 오는 거라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얼른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다음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기를 기약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가족들 다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귀성객이 크게 줄면서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통행량은 432만 대로 지난해보다 14%가량 줄었습니다. 또 포장만 허용된 휴게소 매출은 35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로 누나 동생 하던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두고 충돌했고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제3지대 경선 1차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TV 토론회를 앞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를 비롯한 정책 공약에 민주당답지 않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1분 도심 체험을 위해 서울의 한 도서관 일대를 방문한 박 후보는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책 이야기는 TV 토론회에서 하자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첫 TV 토론회는 양측의 의견 충돌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토론 방식과 방송사 선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고 사실 특별히 협의할 것이 없는데 계속 실무 협상만 진행이 되고
토론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금 후보 측의 일방적인 협상 거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방송사 선정과 TV 토론의 형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고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양측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일화 완전 결렬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9일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북부 카친주에서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총기를 수십 발 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 발전소 인근입니다. 성광과 함께 총성 수십 발이 울려 퍼집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데 이어 총기까지 동원한 겁니다. 다만 총기가 고무탄인지 아니면 실탄인지 부상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장갑차가 목격됐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9일째 이어지자 쿠데타 세력은 군 병력까지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What do we want? We need UN to protect the country in the good way, to protect the democracy also. Democracy, that all we want. 주 미얀마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당부하고 통신 두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중단을 요구했던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50회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인데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연합훈련을 하기로 하고 규모나 훈련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막판 논의 중입니다. 9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부 내에서도 연기론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당국이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번 훈련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측은 유보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져 실제 전작권 2단계 검증 연습이 함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내일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무력 도발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2018년 이후로는 무력 시위를 자제했지만 그 이전에는 광명성절 전후로 핵실험과 크고 작은 미사일을 발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한 번도 군부대 방문 등 군사 관련 현지 지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력 시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MBN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탈북민들을 집중 조명해왔습니다. 실제 탈북민들의 정신과 진료 비율은 전체 이용률 대비 6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탈북민 트라우마 센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탈북민 A씨는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있던 3개월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정원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악몽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쫓기거나 아직도 중국 감옥에 있거나 두만강을 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헤매다가 깨난단 말이에요. 탈북민 B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공황 장애 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넘어오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잡힐까 봐 그래. 엄청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공황 그것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실제 2019년 탈북민 의료 수급권자 가운데 정신과 이용률은 24%로 전체 이용률인 4.6%의 6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난 2010년 1,664명에서 2019년 3,6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출 의료 비만에도 연간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탈북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직장 내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상사와의 그런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제기되고 우울증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제 그 비용이 더 많이 이제 들게 되더라. 전문가들은 또 먹을 게 부족해서 탈북하는 시절은 이미 지난 만큼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치료를 비롯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금융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먼저 도입될 예정인데 정부는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돼 축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 사천면 노동리 야산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에 대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산 방역당국은 반경 10km 내 농가 9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 등을 할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는 권역 간 돼지 이동과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영국에선 잡념을 날려버릴 이한치한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해변에 나타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 강한 바람에 파도까지 거세지만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별 등 스트레스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바다 수영 모임을 만든 건데요. 추위 속 바다 수영이 머릿속을 비워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세 번째 봉쇄 조치가 시행된 영국에선 코로나 블루를 막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요. 다만 초보자들은 날씨가 좀 풀렸을 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국제 커플입니다. 국경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 비자가 발급됐다고 하네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각각 프랑스와 미국에 사는 연인이 재회했습니다. 거의 1년 만인데요. 코로나19로 유럽의 국경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이지만 아직 법적 부분은 아니라 비자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원하는 건 관광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권리라며 비자를 발급해달란 운동까지 일어났고 결국 일부 국가가 국제 커플을 위한 특별 비자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연인임을 증명할 편지와 사진, 여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했다네요. 꽃다발은 받는 순간은 참 예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오래 보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변함없으면서 의미의 정성까지 담은 이런 꽃다발은 어떨까요? 빨간 장미꽃다발이 참 예쁘죠. 그런데 꽃잎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실은 오래된 책으로 만든 꽃인데요. 색을 칠하고 하나하나 오리고 붙여서 꽃을 만드는 거죠. 담고 싶은 의미에 따라 오만과 편견 같은 고전이나 시집, 악보나 지도, 연애 편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이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이 재기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낡은 책에 든 새 생명을 여성들에겐 생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요, 우산도 챙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호남,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이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낮부터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5.3도인데요. 낮 기온은 오히려 더 내려간 3도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영동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 5.2도, 강릉 6도, 대구는 8.7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0도, 강릉 10도, 대전과 안동 6도, 대구는 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